네, 안녕하세요. 계단 타일 시공하는 십선배입니다. 아파트 계단은 굉장히 좋은 게 저렇게 창문 통해서 햇볕이 계단으로 들어옵니다. 작업 환경이 굉장히 좋은 편이죠. 오피스텔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자,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 긴 영상으로 계단 첫 단을 만드는 내용을 만들어 봤었고요. 자, 지금 이제 두 번째 단이 올라갔습니다. 왼쪽에 보이면 실이 보이는데 저 실 따라서 이제 그대로 올라가면 되는데 이게 참 또 쉽지가 않고 꿈과 모험이 펼쳐집니다. 상세한 왜 이게 꿈과 모험의 세계인지는 다른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저 모래를 가지고 나라시 저 모래를 평탄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작업을 보여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단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에다 모래를 저렇게 집어넣고 깔끔하게 걷어냅니다. 저 스페이서는 저 매지 사이로 쭉 껴서 앞으로 쭉 미는 형태를 취하는데요. 나중에 시공하고 난 다음에 저거를 세척을 할 때 매지를 한 번씩 파줘야 되는데 그 수고로움을 한번 좀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영차하고 저 틀을 올리고 밑에 남은 모래를 깨끗하게 한번 걷어줍니다. 자, 그리고 툭툭툭 쳐서 저 매지 라인을 미세 조정을 해줍니다. 저 그대로만 치게 되더라도 저 매지 선이 수평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세하게 살짝살짝 만져주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철제 의자를 잘 안착시키고, 자, 틀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놓은 다음에 저 수직 타일 첼판을 제자리에 꼽아줍니다. 저 첼판 사이에는 스페이스가 껴져 있기 때문에 그 스페이서 사이에 그대로 안착을 시켜주면 됩니다. 왼쪽은 아예 안 보여요. 자, 마지막 철판 그물 때문에 또 꼽아놓고 그 사이에 고대를 이용해서 사이에다 다시 채워주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모래를 걷어주고 수평자를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눈금을 보면서 저 망치로 때려서 철판을 착착착 가라앉혀 주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수평을 맞춰주는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약 7mm 정도 때려 박아서 밑에 있는 뚜껑과 철판이 교차해서 정확하게 맞물리게 약 7mm 정도를 감각으로 눌러서 때려주는 겁니다. 노린물을 붓기 위해서 타일사이를 막아두고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뿌려놓고 나머지를 위에다 뿌려놓습니다. 자, 잘 비벼주고요. 자, 일부러 동작을 천천히 하면서 자세하게 보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저기다 노린물을 묻히는데 지금 다 묻히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일부러 안 묻히고 비워둡니다. 그리고 그 면이 바깥쪽으로 향하게끔 저렇게 꼽는데, 저 이유는 저 계단 쪼가리 타일 바깥쪽 부분을 나중에 미장으로 다른 공정이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저기에 노린물이 많이 묻어 있거나 지저분하면 미장 공정, 타 공정에서 또 난리를 핍니다. 저기 저 부분을 좀 깨끗하게 해놓고 손으로 싹 파내서 깨끗하게 유지를 해줍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미장 아저씨들한테 욕을 안 들어 먹어요. 자, 위에 있는 모래를 마치 삽질을 하듯이 살살 보슬보슬 긁어내서 저렇게 내려와야지 나라시 작업이 편해집니다. 자, 적정량의 모래를 들고 왔죠. 자, 위에 보슬보슬한 모래를 옆으로 싹 한번 펼쳐주는데, 저때 유의사항은 제가 이 손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몸이 움직이면서 평탄화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 대고 손으로 막아주고 있죠. 저 동작을 굉장히 빨리 해줘야 됩니다. 빨리 해줘야 되는 이유는 뒷영상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톱니를 이용해서 한번 싹 펴주고, 저러면 나라시가 이제 80%가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기고대를 이용해서 위에 있는 모래를 살짝 이렇게 걷어줍니다. 자, 완전히 이제 평탄화가 됐죠.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태로는 타일이 붙지 않아요. 자, 이제 버터를 발라줍니다.
기고대가 가는 위치는 저 윗부분, 잠깐 화면 멈출게요. 자, 지금 멈춘 화면에서 저 뚜껑이 덮어주는 저 모래 부분을 윗부분이 있고 제 몸쪽인 아랫부분 이렇게 이등분을 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은 저 위에서 카메라를 찍었기 때문에 저 면이 수평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 윗부분은 사실상 이 철판 부분, 제 몸쪽 부분보다 사실상 한 5mm에서 많게는 1전 정도, 10mm 정도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모래 위에 놀이물을 뿌리고 타일을 망치로 딱 착착착 때려서 안착을 시키게 되면 저 윗부분은 그 모래가 자동으로 눌리기 때문에 저 나라시를 힘줘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저 밑에 부분은 대부분의 타일이 드럼 소리가 나면 저 밑에 부분에서 나기 때문에 저 밑부분을 버터를 한번 더 대서 단단하게 타일이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 다시 영상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고대가, 기고대가 움직이는 거 보면 저 하단 부분에만 버터링을 하는 걸 지금 보실 수 있죠. 윗부분에는 아예 기고대가 가지도 않습니다. 자, 놀이물을 이렇게 뿌리죠. 지금 놀이물 뿌린 저 윗부분은 약간의 모래가 위축으로 솟아 있습니다. 경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게 완전히 수평이 아닙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스페이서로 옮기고 디딤판을 그 위에다 이제 얹을 겁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타일을 놓고 약간 위로 밀어서 맞춰주고, 놓고 위로 밀어서 맞춰주고, 놓고 밀어서 맞춰줍니다. 저 주름이 없는 저 타일 윗부분은 모래가 경사가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좀 가까이서 찍어보겠습니다. 저 상태에서 가운데를 때리면서 타일이 지금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왼쪽 타일에 비해서 약 7mm 정도에 쭉쭉쭉 치면서 들어가죠. 그래서 모래 위쪽에는 힘주어서 나라시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래야지 타일이 정확하게 또 단단하게 안착이 됩니다. 자, 들어가고 있죠. 위에 보면 몇 미리씩 툭툭툭 치면서 들어가고 있죠. 예, 옆 타일이 이미 붙었지만 조금씩 방향을 틀어가면서 매지선을 정확하게 맞춰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쪼가리 타일을 들고, 저쪽에는 모래가 도망갈 구멍이 많기 때문에 한번 옆에서 쭉 눌러줘서 둥글게 부풀려주고 위에서 눌러서 망치로 때려서 안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옆구리는 또 아까 때 봤듯이 깨끗하게 파주면 나중에 조공이 저 타일을 닦으면서 다시 한번 팔 필요가 없겠죠. 자, 아까 때 오른쪽을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팔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저기 손으로 막는 부분, 저 허리 보이시죠? 저게 빨리 안 하게 되면 몇 시간 동안 하루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를 주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을 빨리 마무리하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몸이 움직입니다. 나라시는 몸이 간단 말이야. 몸이. 자, 오늘 의상의 컨셉은 강렬한 파란색 찍어가지고 순수입니다. 네, 순수. 찍어서. 오늘 의상의 컨셉은 순수. 내일은 빨간색 열정. 계단 타일을 시공하고 난 다음에 그 옆구리입니다. 보면은 옆구리가 깨끗하게 손으로 파져 있죠. 저렇게 해놓지 않으면 미장 아저씨가 나중에 혼을 냅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조공 친구 우리 설품이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 모래는 평상시에 쓰는 모래보다 굉장히 좀 물 양이 적은 모래예요. 오늘 저렇게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저 모래를 또 모아놨다가 내일 쓸 거기 때문에 일부러 물을 조금 해서 나라시 연습을 시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계단 타일을 조공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계단 타일 연습해보고 싶은 분들은 저렇게 철판만 대략적으로 임시로 세워놓고 이렇게 나라시 연습을 해보는 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 나라시가 이렇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계단 타일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저 타일 작업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정한 품질로
일정한 작업량이 나와줘야지 그래야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단 타일을 작업하면서 가장 많이 그 힘을 쓰고 또 손을 쓰고 또 시간이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이 바로 저 부분이기 때문에 저 부분이 느리거나 잘 되지 않으면 물량이 나오기가 힘들고 따라서 돈을 벌기가 좀 힘듭니다. 물론 계단 타일도 뭐 여러 가지 알아야 될 부분이 많지만 그런 것들은 차차 뭐 경험이 쌓여가면서 알게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가장 급선무는 저 부분인데 저 부분이 익숙해지기까지 굉장히 좀 오래 걸리고, 저도 기공이 되고 나서 저 나라시 스타일이 굉장히 한 10번 정도 바뀐 것 같거든요. 그만큼 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연구도 필요한데 저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일 끝내고 나서 기공이 퇴근했을 때 혼자 남아서 저렇게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쪽 벽 쪽에 지금 수평이 맞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지금 저쪽 벽 쪽 끝에 보면 수평이 안 맞죠. 근데 본인은 그걸 알기가 힘듭니다. 수평이 아니라고. 그래서 저기 했다고 또. 내 손이 움직이면서 수평이 맞춰서 모래를 저렇게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 자꾸 체크해보고 수평자도 대보고, 그래서 자기 스타일을 빨리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기고대 갖고 한번 해봐야지. 자, 기고대 하고 있죠. 기고대를 쭉쭉쭉 밀고 나가면서 저기서 또 수평이 안 맞게 또 옆구배를 줍니다 지금. 자, 또 다시 기어 들어간다 거기. 안 맞지 않니 거기? 처음에 하면 저기 부분이 뭐가 잘못됐는지 말해주기 전까지는 몰라요. 아, 저걸. 네가 끊어내고 있는 게 수평이 지금 안 맞다고 거기가 앞쪽에 기울어졌다고. 그래서 혼자 연습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해보고 모래를 또 다시 엉크른 다음에 또 다시 고대를 들고 다시 한번 또 평탄화 작업을 해보고 또 이만치 됐다 싶으면 또 다시 엉크르고 또 다시 한번 해보고, 저 방법이 저 나라시를 손에 익히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저런 방식을 도입을 해서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고대가 수평인지 확인하면서 가. 수평인지 느낌을. 저번 영상에 보니까 뭐 저거 미치겠네요 뭐 그런 끊으면서 분들도 있는데 본인은 더 마음이 수평이 아니야. 급하겠죠? 앞에가 더 들어야 돼. 지금도 수평이 아니라고. 네, 며칠 뒤에 또 확인해 보면 또 지금보다는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 하고 나서 자, 다시 응원들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모래 감사합니다. 놔줘. Son.